다음 산화프로필렌입니다. 산화프로필렌은 이 오른쪽에 보시면 구조 자체가 프로필렌에서 산소 하나를 추가시킨 거기 때문에 구조식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가 있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O가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뭐 CH3, CH2, CHO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뒤에가 알데히드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O를 쓰시고 CH, CH, CH인데 CH가 2개, CH가 1개, CH 3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식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O를 먼저 쓰고 CH2, CH, CH3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자량은 58이고 비중은 0.83으로 물보다 가벼운 물질입니다. 증기 비중은 29분의 분자량을 했을 때 2가 되겠고 인하점이 37도씨, 연소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봤었던 특수인화물 중에서 이디아산이 있는데 이 위험물들의 인하점이 어떤 순서가 되냐면 이氧화탄소, 디에틸에테르,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 순서로 이디아산 이 순서대로 온도가 인하점이 높고 디에틸에테르가 가장 낮은 형태로 배치가 됩니다. 이 특수인화물의 인하점 순서를 기억하시는 것은 기본이고 저는 가급적 특수인화물 정도는 인하점의 온도까지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점점 이런 인하점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식이 많아져서 이제 인하점은 한번 구분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산화프로필렌은 뭐 증기압이 매우 높다, 동산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세트알데히드와 산화프로필렌을 합쳐서 아세트알데히드 등이라고 부릅니다. 자, 둘이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되기 때문에 구리, 은, 수은, 마그네슘으로 만든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세트알데히드에도 나왔던 말이고 산화프로필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불활성 기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아세트알데히드와 같이 아세트라이드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질식 소화할 수 있으니까 억제 소화도 같이 갈 수 있고요. 다음 일석이류입니다. 비수용성인 지정수량 200L인 물질부터 보면 휘발유가 있는데 휘발유는 분자식이 고정되는 물질이 아니라 원유 중에서 탄소가 5개부터 10개까지인 탄화수소가 모여있는 것을 우리가 휘발유 또는 가솔린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분자량은 그냥 이 정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근사치이고 정확한 값은 아닙니다. 비중은 이제 물보다 가볍다는 것만 확인하시면 되고 증기 비중도 이 안에서 근사치로 생각을 하는 거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뭐 계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하점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연소 범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입니다. 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낮은 곳에 체류한다. 증기 비중이 1보다 크다는 거고요. 자, 끓어서 거의 이제 제일 처음에 가솔린, 득유, 경유, 중유 순으로 이렇게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가솔린은 이제 거의 상부에서 이렇게 추출될 수 있는 탄화수소입니다. 자, 불이 굉장히 잘 붙는 물질이겠죠? 질식 소화를 해야 되겠고요. 메틸에틸 케톤은 메틸과 에틸이 붙어 있는 케톤입니다. 분자량이 있고 비중, 증기 비중, 그리고 인하점, 발화점, 연소 범위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짧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툴루엔이 C6HOCH3가 되는데 앞으로 C가 6개가 보이면 이렇게 육각형이 생긴다. 그냥 육각형이 아니라 육각형의 동그라미가 있는 형태로 생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짝대기가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벤젠고리를 뜻하는 기호입니다. 결합이 이제 하나 건너서 2개, 하나, 2개, 하나, 2개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빠르게 좀 그리자면 이렇게 동그라미의 형태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공명 구조를 띠기 때문에 이렇게 결합이 2개 하나, 2개 하나 왔다 갔다 하면서 동그라미의 형태로도 표현하게 됩니다. 즉 짝대기를 이렇게 3개 추가로 그린 것과 육각형의 동그라미를 그린 것은 서로 같은 구조식이고 대신 그냥 육각형만 그리게 되면 전혀 다른 물질이 되기 때문에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린 것은 CH3 이렇게 그린 것과 같아지는 거고 이 육각형의 각 꼭지점이
탄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탄소마다는 기본적으로 수소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C가 6개, 그리고 수소 하나씩 가지고 있는 H가 5개에 H 1개 자리를 CH3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H5CH3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자식 통해서 분자량 구할 수 있고 증기비중 구할 수 있습니다. 비중은 1보다 작고 인화점과 톨루엔의 연소 범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인화점이 4도씨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색 투명한 액체이고 진한 질산과 황산으로 니트로화하는 게 니트로화 반응의 정의입니다. 톨루엔을 니트로화하면 트리니트로 톨루엔이 되고요. 뭐 페놀을 니트로화하면 트리니트로 페놀, 이런 식으로 니트로가 들어가는 물질을 만들 때는 진한 질산과 황산으로 니트로화한다라는 표현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물에 녹지 않는 비수용성인 물질이고 연소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소화할 때 질식 소화하고요. 벤젠은 이렇게 C6H6 이 상태인데, 이렇게 육각형의 동그라미 그려진 것과 벤젠 육각형에 하나 건너서 이렇게 짝대기가 3개 들어간 것이 서로 같은 구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분자량과 증기 비중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고요. 인화점 중요합니다. 인화점 영하 11도씨라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벤젠은 이렇게 육각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 세포에 들어오게 되면 이 뾰족한 부분들이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많이 분해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병명으로서는 암이죠. 1급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벤젠을 그냥 바로 흡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고, 이런 육각형이 있는 벤젠고리가 있는 물질들을 방향족이라고 합니다. 냄새가 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방향제처럼 냄새를 가진다는 뜻으로 벤젠고리가 있으면, 육각형의 동그라미가 있으면 방향족이다. 그냥 육각형이 없이 탄소가 일렬로 있으면 지방족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화할 때는 질식 소화, 억제 소화한다는 거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자, 아세톤은 중간에 케톤을 기준으로 메틸이 있는 거라서 디메틸 케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분자량을 구해서 증기 비중이 되고 비중은 1보다 작습니다. 인화점 기억하시면 좋고요. 인화점이 영하 18도씨인데 발화점은 그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온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화점에 비해서 발화점이 굉장히 높아지는 물질입니다. 자, 연소 범위는 2.5에서 12.8% 이렇게 돼 있는데 2에서 13%라고도 하기도 하고,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으면 이 연소 범위를 쓰셔도 좋고 2에서 13% 연소 범위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무색 투명한 액체이고 탈지작용을 한다. 중요한 설명입니다. 자, 아세톤은 보통 그 매니큐어를 지울 때, 매니큐어 같은 그런 강한 기름의 성질을 지울 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기름을 탈락시킨다. 그게 탈지작용의 뜻입니다. 자, 겨울에 인화성이 있고요. 질식소화, 억제소화합니다. 자, 피리딘은 C가 6개가 아니라 C가 5개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벤젠을 많이 그리게 되는데, 그 벤젠의 육각형 중에 한 군데를 N으로 쓴 다음에 나머지 5개의 이런 N을 기준으로 육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N이 지금 탄소가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서 점이 생기질 않았어요. 즉 탄소가 아니고 질소가 되는 거고, 탄소가 되는 겁니다. 분자식이 COHON이 되는데, 이때도 이렇게 짝대기를 하나 건너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야 맞습니다. 자, 분자량이 79가 되겠고 비중이 1보다 작죠. 그리고 증기 비중이 이렇게 되고 인화점, 발화점, 연소 범위가 있습니다. 자, 순수한 것은 무색이며 악취가 나고 알칼리성이다. 알칼리성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알코올입니다. 알코올류에서 메틸알코올 CH3OH죠. 자, 분자량이 3.1이고 증기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비중도 1보다 작아서 물 위에 뜨는 물질이 되겠고, 끓는 점, 인화점, 발화점, 연소 범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쪽에 있는 에틸알코올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에틸알코올은 C2H5OH고 끓는 점, 인화점, 발화점, 연소 범위가 앞에 메틸알코올하고 비교했을 때 연소 범위가 에틸알코올이 조금 더 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화점이 에틸알코올보다 조금 더 큰 거. 그래서
메틸알코올과 에틸알코올은 서로 비교하는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메틸알코올보다 에틸알코올의 인하점이 크다, 발화점이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끓는 점, 인하점, 발화점, 연소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서로 구분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무색 휘발성 액체이고요. 메틸알코올과 에틸알코올을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메틸알코올은 독성이 있어서 실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메틸알코올은 산화했을 때 수소 2개가 빠져나가면서 알데히드 중에서 H가 하나 있는 포름알데히드가 됩니다. 그리고 산화되면서 포름산이 된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에틸알코올의 산화 반응식처럼 메틸알코올의 산화 반응식도 중요합니다. 자, 에틸알코올도 이제 비슷한데 메틸알코올은 흡수가 되면 실명을 하지만 에틸알코올은 술의 원료가 되기 때문에 독성은 사실 없습니다. 자, 알코올이 산화할 때 알데히드가 되고 카르복실산이 된다는 거, 2차 알코올이 산화하게 되면 케톤이 되는 건데 필기에서 가끔 나올 수 있고 실기에서는 아직 나온 적이 없습니다. 자, 에탄올이 산화한다는 거, 이렇게 에탄올에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산이 된다는 것은 에탄올에 대한 문제, 아세트알데히드에 대한 문제, 아세트산에 대한 문제 3가지 위험을 한 번에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합니다. 자,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탄소가 3개이면서 OH가 하나이기 때문에 알코올류로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자식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보시고 넘어가시면 제2석유류입니다. 비수용성의 2000 등경 스틸크실 클로로가 있는데, 자, 등유나 경유는 탄소의 개수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거고, 탄소의 개수가 많더라도 비중은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뜨는 물질이고 증기 비중은 크죠. 인하점과 발화점, 연소 범위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숫자는 아닙니다. 스틸렌은 에틸벤젠, 벤젠에 에틸이 붙어있는 C2H5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H2를 빼내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C2H5에서 C2H3로 되면서 스틸렌이 된다. 에틸벤젠에서 스틸렌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6H5C2H3로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자, 크실렌은 CH3가 2개 들어가기 때문에 벤젠고리에서 C6H6인 상태에서 수소 2개가 빠져나가면서 H4가 됩니다. 기계적으로 C6H5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수소 자리가 몇 개가 뺏겼는지에 따라서 수소 개수가 달라지니까 분자식마다 잘 보셔야 되겠고, CH3가 2개가 붙어 있는데 이렇게 바로 붙어 있는 경우, 한 칸 띄워서 붙어 있는 경우, 2칸 띄워서 붙어 있는 경우에 따라서 오르소크실렌, 메타크실렌, 파라크실렌으로 구분합니다. 클로로벤젠은 벤젠에 CL이 붙어 있는 거라서 벤젠고리를 동그라미로 그려서 이렇게 그리는 것과 같아지고요. 분자량, 증기 비중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석유류 비수용성인데도 증기 비중이 1보다 커졌죠. 그러니까 물에는 가라앉는 상태가 된 거죠. 자, 클로로벤젠은 물에 가라앉기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밑으로 나오는 대부분은 이제 다 물에 가라앉습니다. 아세트산 비중 1보다 커서 물에 가라앉죠. 포름산도 가라앉습니다. 인하점, 발화점, 연소 범위 등은 보시면 되겠고, 아세트산이나 포름산 둘 다 이제 알코올에서 2번 산화돼서 나온다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드라진은 N2H4인데 분자량이 32로 굉장히 작아요. 과산화수소와 폭발적으로 반응해서 로켓의 원료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식 과산화수소가 히드라진과 만나서 질소 물이 된다는 거 잘 보시면 좋겠고, 아밀알코올, 알코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석유류에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벤즈알데히드는 벤젠에 CH5가 이렇게 알데히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삼석유류의 중유 굉장히 무거운 그런 물질이고, 아닐린 전부 다 이제 비중이 1보다 커지죠. 큰 상태이고, 아닐린의 경우에는 벤젠고리에 NH2, 아민기가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니트로벤젠에서 환원돼서 아닐린이 되는 거고요. 니트로벤젠은 벤젠에 니트로가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자, 글리세린은 C가 3개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육각형이 아니에요. C 3개를 그린 다음에 거기에 OH를 그대로 붙이고 나머지 자리에 H를 그려줬을 때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에틸렌글리콜의 구조식 잘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글리콜 이런 것들의 구조식이 응용이 되니까 구조식 그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알코올이 OH가 3개 있기 때문에 3가 알코올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읽을 때는 까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3가가 아니고 3가 알코올로 읽으셔야 맞습니다. 자, 에틸렌글리콜은 C가 2개 있으면서 OH가 있고 H가 남은 자리에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글리세린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탄소의 개수가 차이가 있고 이런 글리콜로 되어 있는 물질들, 에틸렌글리콜, 니트로글리콜 이런 것들은 부동액의 원료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잘 안 얼게끔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자, 사석유류는 굉장히 이제 무거운 기름들이기 때문에 부조식이나 분자식을 아는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고 이런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의 종류들이 있다는 것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에 녹을 일은 전혀 없고요. 자, 동물이나 식물류에서 요오드가에 따라서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로 나뉘는데 요오드가라는 건 요오드 값이라고도 하는데 유지 100g을 경화시키기 위해서 포화시키기 위해서 같은 말입니다. 자, 기름 사이에는 포화되지 않은 그러니까 빈자리가 있는 결합들이 있는데 이 빈자리가 있는 게 얼마나 있는지 요오드를 넣어서 관찰해 보는 거예요. 빈자리가 다 채워지면 물이었던 기름이 단단해집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는 요오드가 많아지면 빈자리가 많다. 들어가는 요오드가 적으면 빈자리가 적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건성유는 요오드가가 큽니다. 요오드가가 크다는 건 요오드가 들어갈 자리가 많으니까 불포화 결합이 많다. 그래서 이 건성유는 기본적으로 산소랑 결합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화성의 위험이 있는 물질은 건성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오드가가 130 이상, 100에서 130, 100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약간씩 좀 이상 미만 이런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숫자로서 130보다 큰 게 건성유, 100에서 130인 게 반건성유, 그리고 100 미만인 것이 불건성유 이런 숫자 중심으로 보시길 바랍니다.